격전지인 플로리다주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승리했고 바이든은 선거인단 13명이 걸린 버지니아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전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일 폭력이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큰 사고 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정치 역사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들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음에도 여론이 극단으로 갈리면서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저녁 LA 다운타운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 시 전역에 보안 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에서 투표가 종료된 일부 주의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투표가 진행되는 오늘 주요 경합주에서 발송이 지연된 우편투표 용지를 빨리 회수해 선거관리당국에 보내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지방선거 당국에 불법 조기 개표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대선 당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와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는 온라인 가짜 뉴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선이 전역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일부 투표소에서 개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마감 시간도 연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선일인 오늘 LA 한인타운 내 마련된 투표소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주정부들이 확산 억제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큰 폭 올라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대선 개표가 시작이 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디애나와 켄터키에서 승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이 두 곳에 걸린 선거인단은 전체 538명 중 19명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인단 13명이 걸린 버지니아와 3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벌몬트에서 승리했다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의 경우 개표율 22%, 현재 바이든 후보는 49.9%의 득표율을 기록해 49.2%의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개표 시작 이후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플로리다를 포함해 경합주로 분류된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6곳의 개표 결과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아울러 신격전지로 떠오른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네바다 등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오늘 오전 시작돼 역대 최고 수준의 열기 속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대선 투표는 이날 오전 0시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 등 두 곳을 시작으로 주별로 오전 5시부터 8시 사이에 시작됐습니다. 투표 종료 시각도 주별로 달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마감됩니다. 당선인 윤곽은 이르면 당일인 오늘 밤 늦게 또는 4일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이번 대선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우편투표 급증으로 개표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빙 승부 상황까지 맞물릴 경우 당선이 판가름 날 때까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최소 1억 190만 명이 대선일 전에 사전투표를 했으며 이는 2016년 총 투표자 수의 약 73%에 해당합니다. CNN 방송은 이날 오후 최소 7개 주에서 사전투표 수가 2016년 대선 총 투표자 수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와 하와이, 네바다, 워싱턴, 애리조나, 몬태나 등 최소 6개 주는 사전투표에서 이미 지난 대선 때 총 투표자 수를 넘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이날 오전 2016년 대선의 총투표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주요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 29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는 사전투표를 포함해 이날 오전까지 2016년 대선 당시 총투표자 수의 95%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선 북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6개 주가 핵심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오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전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극성 지지자들이 투표일 당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폭력,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큰 사고 없이 투표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일 전 우편 투표나 조기 현장 투표를 통해 표를 행사한 유권자가 사상 처음으로 1억 명을 넘어서는 등 뜨거웠던 투표 열기는 선거일 당일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주에서는 오늘 정오까지 등록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했다고 이 주의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드니스 메릴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투표 열기가 높다고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 학생인 소피아 셔로피는 모두가 표를 행사하는 것에 들떠 있다며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낙관적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겠다는 동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경합주의 하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로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씩 걸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주의 벅스 카운티에서는 투표를 위해 90분을 줄 서 기다렸다며 3시간에서 4시간을 줄 선 채 보냈다는 유권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투표는 대체로 큰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 브래드 리펜스버거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대선일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로럴리 국무장관도 선거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투표일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NPR은 소요 사태의 발생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생필품과 총기 탄약을 구비하며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시민들의 동향에 대한 소식도 여럿 보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불법 무장한 준군사 조직이 유권자들을 협박하려 하는 등 투표소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방해 사고가 보고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느낌이 매우 좋다며 4년 전보다 더 큰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주소지인 플로리다에서 투표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손녀들과 함께 고향집을 찾는 등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에서 막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선 당일에도 두 후보는 분주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는 어린 시절 10살까지 살았던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의 고향집을 방문했습니다. 손녀 2명과 함께한 바이든은 이곳에 와보지 않은 손주는 이들 둘뿐이어서 우리가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y everybody, how are you? It's good to be home. Thank you. 이어 바이든은 같은 주에 필라델피아로 이동했습니다. 러스트벨트의 경합주인 펜실베니아가 최대 승부처로 부상한 상황에서 바이든은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느낌이 매우 좋다며 4년 전보다 큰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그는 선거일 오전 복스뉴스에 출연해 4년 전 확보한 선거인단 306명을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에서도 선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night, but it's politics and it's elections and you never know. I can say that Texas, Arizona, a few of them are looking really very, very strong. Florida, looking very, very strong. 초반에 앞설 경우 개표가 끝나지 않더라도 조기에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직 승리할 때에만 그럴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오전 10시쯤 주소지가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투표했습니다. 트럼프 부부는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열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투표 때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선거 당일 여기서 투표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부부는 지난달 28일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번 대선은 미국 정치 역사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들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음에도 여론이 극단으로 갈리면서 투표자 수와 투표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투표한 대선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전투표 열기만 봐도 올해 투표율 역시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투표일 전날까지 우편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 등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9,8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총투표자 1억 3,650만 명의 72%에 해당합니다.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주요 언론은 올해 투표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 투표율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908년 65.4%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7천만 표 넘게 얻어 역사상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는 당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유권자 득표수 역대 1, 2위를 모두 기록한 미국 지도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국 득표 약 6,950만 표, 선거인단 365명을 확보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 내년 1월 취임한다면 78세의 최고령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전까지 최고령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17년 1월 취임 때 트럼프의 나이는 만 70세였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현직 대통령을 물리친 첫 전직 부통령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다시 선택받지 못해 백악관에서 나가야 하는 이른바 불행한 대통령 클럽 멤버에 합류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 제럴드 포드, 조지 H.W. 부시 단 3명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기록이 생깁니다. 재선에 성공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 전국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광학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해 연이 많은 최초의 대통령 등의 타이틀을 얻을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선일인 오늘 LA 한인타운 내에 마련된 투표소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지었습니다. 타운 내 투표소를 이은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대선일인 오늘 LA 한인타운에는 윌튼 극장을 비롯해 찰스 김 초등학교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등의 투표소가 오픈해 이른 아침부터 한인과 타인종 유권자들이 찾았습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들 중 일부는 우편 투표보다는 현장 투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타운 내 투표소를 방문한 중국인 2세 유권자는 자녀에게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며 투표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투표소를 직접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just doing this by in person makes it really special for this year. You know, it's also great for me to show my kid what voting is like in person. Having good leadership, bringing people together, and showing that we're a special country. 우편 투표 유권자 등록 시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현장 투표를 택한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유권자는 지난 3월 우편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했으나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소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So I registered to vote back in March, but I didn't receive a mail-in ballot, so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for me to come in person and do it today. 현장 투표 방법이 매우 간편해 투표를 진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뉴욕에서 LA로 이사온 한인 2세 여성 유권자는 투표하는 모든 과정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 투표 방법이 매우 쉬웠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very easy. Yeah, I was surprised. I didn't wait at all. Didn't know it was going to be an electric ballot. So I did feel like it was easier. 4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설레이는 날이지만 대통령 후보 외에도 실생활과 직결된 가주의 주민 발의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 놓칠 수 없는 선거입니다. 재산세나 렌트 컨트롤, 세금 인상, 소수계 우대 정책 부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의 독립계약자 대우 등이 걸린 주민 발의안이 유권자들에게 큰 관심을 쓸었습니다. Something to do with the taking care of homelessness. 저게 middle class가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High-rise luxury apartment, condo is 올라가고 is a problem. As a homeowner, I think Proposition 15 talks about revamping property tax, given that local taxes support our school system and as well as our public safety and other resources. Especially moving back to LA and, combined with COVID, I think the homeless, that to me, I think for an Angelino should be a big concern. 소수계 우대 정책을 부활하자는 주민 발의안 16번이 또 다른 인종차별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는 한인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그거는 약간의 어떤 인종차별 같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약간은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종인 걸 먼저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먼저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Regardless of what color you are, skin color, you want to be fair and equal and help people out. 투표소는 오늘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윌튼 극장과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양 장로교회, 샤토 레크레이션 센터, LA, 찰스 김, 코엔카, 윌셔팍, 프랭크델 올무 초등학교, 피오피코 중학교 등이 투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편 투표와 조기 현장 투표 등 사전 투표자 수가 워낙 높아 대선 당일인 오늘 타운 내 투표소는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투표소에서 일하는 봉사자에 따르면 투표소를 찾은 주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지난 주말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The election in general has been pretty calm and steady. I think yesterday and today we're seeing a lot of voters turning out, which is really good. Over the weekend, not as much, but probably as to be expected. LA 카운티 선거사무국 웹사이트 locator.labo트.net/locations를 통해 집 주소 인근 투표소 위치를 조회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투표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 두기 등이 권고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이 방금 들어온 개표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엘라바마 등 4개 주에서 그리고 바이든이 뉴저지 등 7개 주에서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현재까지 바이든은 선거인단 85명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5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니아주는 온라인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는 유언 비어가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가짜뉴스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찌른 표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표 도난을 막아라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가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이리 카운티 투표소에서 근무한다고 주장한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100여 장의 투표용지가 벌써 폐기됐고 펜실베니아는 파란색으로 변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칼 앤더슨 이리 카운티 선관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허위 정보를 올린 사람은 이리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도 아니고 주민도 아니다라며 그 사람은 선거 관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선관위는 초당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거 업무를 관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가짜뉴스를 유포한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보수 매체는 필라델피아 투표소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간판을 설치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오보를 했고 이 소식은 트위터에서 10,000번 이상 공유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검찰은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며 해당 보도는 고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캐시 부크바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은 대선 당일인 오늘 250만 장 이상의 우편 투표 및 부재자 투표용지가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방식의 투표를 신청한 300만여 장 가운데 81%가 돌아온 것이라고 부크바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개표는 대선 당일 밤 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개표를 지켜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지역이지만 대선 당일 이전에 우편투표 개봉을 허용하지 않아 개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선일인 오늘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해도 개표에 포함하도록 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불사를 시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선 당일 투표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펜실베니아에서는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개표로 추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선 투표가 진행되는 오늘 주요 경합주에서 발송이 지연된 우편 투표 용지를 빨리 회수해 선거관리 당국에 보내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에미 설리번 판사는 연방우체국에 대해 오늘 오후 우편물 처리 시설에 있어서 이 우편 투표 결과지를 모두 확인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주요 경합주에 즉시 발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펜실베니아 중부, 뉴잉글랜드 북부, 그레이터 사우스 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남부, 콜로라도, 애리조나, 엘라베마, 와이오밍 등입니다. 또 애틀랜타, 휴스턴,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레이클랜드 등의 도시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경합주 내 민주당 거점 지역의 우체국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우체국 측에 오후 3시까지 점검을 마치고 오후 4시 30분까지 우편 투표 용지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투표권 단체인 보트 포워드와 라티노 지역사회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는 미국의 많은 주에선 대선 당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 결과를 집계에 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펜실베니아주는 대선 사흘 뒤까지 당도한 우편 투표도 포함하는 등 예외 지역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여파로 이번 대선에서 우편 투표가 급증한 가운데 정시 배송이 새로운 긴급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공화당이 오늘 지방선거당국의 불법 조기 개표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제4선거구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캐시 바넷과 버크 카운티 공화당 위원장 클레이 브리스는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우편투표를 일찍 개표하기 시작했고 무효표를 보낸 유권자들에게 재투표 기회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법은 선거일 오전 7시 전까지 개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넷 후보 등은 결함이 있거나 변경된 우편 투표를 무효로 처리해 줄 것을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몽고메리 카운티 관리들이 공화당 후보 측 대리인의 개표 감시 활동을 방해하고 수거된 표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복도에 방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당국은 투표 및 개표 절차에서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대선 당일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와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로이터에 따르면 의문의 전화에는 합성된 여성 목소리로 집에 있어야 할 때다, 안전하게 집에 있어라 라는 말이 녹음돼 있습니다. 전화에는 선거나 투표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 당일에 이 같은 전화가 걸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전화를 건 발신자나 전화의 목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팸 전화 방지 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는 지난 11개월간 수백만 통 이상 걸린 것으로 집계됐지만 선거 당일 갑자기 급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미국 전체의 스팸 전화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갈 만큼 많은 양의 전화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최소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의문의 전화에 대한 FBI의 수사 착수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FBI는 자세한 수사 상황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오늘 저녁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일부 투표에서 개장이 늦어지는 바람에 마감 시간도 연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가 늦어진 투표소 4곳의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시간이 연장된 투표소는 캐버러스 카운티와 길퍼드 카운티 각 한 곳씩, 샘슨 카운티 2곳으로 이들 투표소는 17분에서 45분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 개장은 부분적으로 프린터 등 전자장비 문제 때문이라고 AP는 보도했고 CNN은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사자들이 늦게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투표소는 지연된 투표 시간만큼 투표 시간을 연장하게 되며 따라서 주 전체의 투표 결과 보고도 그만큼 지연됩니다. 이들 4곳의 투표소를 제외한 2,600여 개의 주 투표소는 오후 7시 30분에 예정대로 투표를 마감합니다. 앞서 주 선관위는 어떤 투표소에서도 시간이 연장되면 모든 투표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어떤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에 따르면 15분 이상 투표 시작이 늦어지거나 개장 후 15분 이상 투표가 중단되면 선관위는 과반 찬성으로 투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애리조나와 함께 남부 선벨트를 구성하는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번 대선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미국 대선은 사전 투표 열기만큼이나 당일 현장 투표 열기도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르는 선거인 만큼 방역 조치도 강화된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 마련된 투표소. 아침 6시에 시작하는 투표를 앞두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선거날이 휴일이 아닌 만큼 일찍 투표하고 출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몰린 겁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대부분 마스크를 썼고 1.8m 거리 두기도 잘 지켰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투표장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투표소 앞에 이렇게 팻말과 천막까지 직접 준비해서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유권자가 몰린 만큼 투표소 내부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거리 두기를 위해 유권자는 동시에 7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수시로 소독약을 뿌렸고 곳곳에 투명 가림막도 설치됐습니다. 일회용 볼펜으로 기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표기를 자동 인식하는 기계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힘들게 마친 투표인 만큼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I think we'll continue to, grow and prosper. We want to, America first. Obviously, make sure that other people benefit.
like immigration to this country, as well as healthcare. Pride on is our diversity and giving people the chance to have their best life here. 버지니아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모두 13명.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 지역이라 바이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선거 전날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총기로 상대편 지지자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폭력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최근 주요 방송사와의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선 과정에 군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주요 방송사 진행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미군이 평화적 권력 이양에 있어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은 비보도 전제로 진행됐으며 ABC 조지 스테파노폴러스, MBC의 레스터 홀트, CBS의 노라 오도널, CNN의 짐 슈토 등 주요 방송사 유명 앵커들이 참석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또 다른 당국자는 대선 당일에 제복 차림의 주 방위군을 보게 되더라도 이들이 연방 차원에서 소집된 게 아니라 주지사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놀랄 것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월 3일 대선에서 기존 경합주 이외에 신격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31% 개표 기준 바이든 후보는 58.5%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해왔지만 일단 초반 개표에선 예상을 뒤엎고 바이든 후보가 선전하는 형세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블루칼라 노동자층의 지지에 힘입어 8.1%포인트 차로 큰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첫 대선 집회를 오하이오에서 개최하는 등 이 지역 수성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오하이오에는 18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주정부들이 확산 억제 조치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봄철에 자택 대피령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에게 야간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네드러먼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2.1단계로 2.1단계로 이름 붙인 경제 재가동 조치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3단계였던 기존의 경제 재개를 일부 후퇴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식당은 손님을 수용 정원의 50%까지만 받을 수 있고 한 테이블당 손님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식당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밤 9시 30분부터 출입이 금지됩니다. 대선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월 3일 오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표 초반 경합 지역에서 접전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오늘 최대 경합주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는 80% 개표 기준으로 49.6%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 49.5%를 불과 0.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개표가 시작된 이후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최종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1.2%포인트 차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긴 지역으로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니아와 함께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는 조지아에서는 7% 개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50.8% 득표율로 바이든 후보 48.2%를 2.6%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신격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주의 경우 20% 개표 기준 바이든 후보가 62.8%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 36.1%를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켄터키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승리해 13명의 선거인단을 바이든 후보는 버몬트와 버지니아에서 이겨 1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경합주로 분류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등 6곳의 개표 결과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신격전지로 떠오른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네바다 등도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인단 바이든 85명, 트럼프 55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85명, 트럼프 5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후보의 대북 인식이나 한미동맹 현안 해법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데 이 그 누가 당선돼도 한국에겐 쉽지 않은 외교적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권 교체를 노리는 바이든 후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상대를 비판하며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데 북한 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You know what? North Korea, we're not in a war.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에 기초한 정상 외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북미 양국 모두 하노이 회담 때보다 더 양보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한 실무 협상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내각 인선, 대북 정책 재검토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앞당기기 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먼저 협상을 위한 선제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현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불사하며 방위비 인상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중압박전선 동참이나 한미일 안보협력 복원을 요구할 경우 우리 외교의 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대응 전략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대선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선에서 기존 경합주 이외에 신격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표 초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31% 개표 기준 바이든 후보는 58.5% 득표율을 기록하고 트럼프 대통령 40.4%를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해왔지만 일단 초반 개표에선 예상을 뒤엎고 바이든 후보가 선전하는 형세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루칼라 노동자층의 지지에 힘입어 8.1%포인트 차로 큰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첫 대선 집회를 이곳 오하이오에서 개최하는 등 이 지역 수성에 그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오하이오에는 18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부터 당원 개정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며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서울, 부산 지역 중진 의원들을 만나며 공천 경쟁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당원 투표를 마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 공천의 걸림돌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원 아래에 당원들이 뜻을 모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도록 최종 의결해 사실상 무공천 원칙 당원을 무력화한 겁니다. 전체 당원의 3분의 1도 참여하지 않은 투표 결과가 당원을 뒤집을 만한 근거로선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명분 쌓기는 마쳤다고 보고 곧장 후보 검증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선거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을 철면피 공천으로 규정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당헌 개정 절차가 대통령의 뜻에 맞는 것인지 또 요건을 갖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보 공천과 관련해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 부산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자리를 갖고 이번 선거 승리가 중요한 만큼 경선 규칙에 대한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선 당원들보다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해 후보를 정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당내 주자들이 자기들을 홀대한다고 반발하면서 김 위원장이 외부 인사 영입에 몰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공천 명분이 여전히 약하다는 점이, 국민의힘은 당내 마땅한 필승 후보가 없다는 점이 극복 과제입니다. 누가 먼저 극복하느냐가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큰 폭 올라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54.98포인트, 2.06% 급등한 27,480.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8.92포인트, 1.78% 오른 3,369.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2.96포인트, 1.85% 상승한 11,160.5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올랐습니다. 산업주가 2.91% 급등했고 기술주도 1.8%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에서 승부가 깨끗하게 갈릴 것인지에 따라 시장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선일을 맞아 국제유가가 연 이틀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3% 오른 37.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2.9% 뛰어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2%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입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1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 오른 39.7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날 치러지는 대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리하고 동시에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에서 차지하면 초대형 경기 부양 패키지가 집행돼 유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수출국 기구와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인 오펙 플러스의 내년 1월 원유 증산 계획의 연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둘러싼 혼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1% 오른 1910.40달러의 장을 마감해 19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개표 상황입니다. 67% 개표가 되는 과정에서 바이든 현재 53%, 트럼프 46%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훌쩍 올라 곳에 따라 조금 덥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LA 지역의 낮 기온도 90도 초반대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20도가량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밤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 기온 50도 후반대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의 낮 기온 전날보다 다시 10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급격한 온도차를 보이는 한 주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8도, 6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62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초겨울 추위에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도 맑지만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5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